오늘은 1월 2일 날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한 80페이지 정도가 돼요.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몇 개 없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정부에서 발표한 게 경제 성장률이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 GDP. GDP라고 하지 보통. GDP. 요게 현재 2.1%에서 1.8%로 낮아질 전망이다 라고 우리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1.7%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혹은 1.3에서 1.4%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 기업들은 한 1.7% 정도가 맞는 것 같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근데 몇몇 투자 기업들이 1.3에서 1.4%를 예상을 해. 이거는 진짜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래? 개혁 때문에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경제가 어려워질 거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가.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2.1%에서 1.8%로 낮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야 돼.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점점 힘들어져. 기업들이 점점 힘들면 고용은? 기업들이 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성장률이잖아. 그럼 기업들조차도 경제란 말이야. 그럼 얘네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야. 돈을 못 벌어요? 그렇지. 그러면 고용이 감소돼요.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지? 그렇지? 고용이 감소되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소득 또한, 그러니까 일반 월급자들 소득 또한 줄어들어. 연봉을 인상시켜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가뜩이나 고용도 감소시킬 판에. 그럼 소득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 소비가 줄어들어. 네. 못 보니까. 네. 그리고 투자도 잘 안 해. 투자할 돈이 어딨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뭐 이게 모든 게 생기잖아.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 입장이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안 거쳐. 부동산도 막 사고 팔고 주식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막 샀다 팔았다 해야, 뭐 자동차도 막 사고 해야 뭐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야. 근데 소비를 안 하고 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이 안 거쳐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부가 뭐야? 은행이 있고 중앙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고 정부가 있지. 먼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뭘 하냐? 금리를 낮춰. 금리를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금리라도 낮춰야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낮춰줘. 세금이라도 낮춰줘야 얘네가 쓸 돈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거 좋네요, 우리한테. 아니지, 경제가 힘들어진다니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도 좀 낮춰주고 나라 돈으로 돈을 좀 시장에 풀어. 돈을 풀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경제가 힘들었잖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돈을 풀어 쓰라고. 소상공인 대출해주고. 그렇지, 돈을 좀 풀어주는 거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하는 거지. 돈을 푼다는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단 말이야. 뭐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를 얘와 얘네가 좀 커버를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있어. 첫 번째가. 그 두 번째가 소비자 물가 지수야. 요걸 뭐라 그래? CPI라고 그래. CPI. 응? 요거는 우리가 2.3%에서 이게 1.8%로 낮아질 전망이다 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은 물가가 어떻게 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거는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야. 물가가 낮아지면은 자동적으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 못하다. 그치,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평소에 1,000원 주고 붕어빵 하나 샀다면 물가가 낮아지면 1,000원 주고 붕어빵 2개 사는 거야. 그럼 현금이 결국에 뭐가 돼? 짱이 되는 거야.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렇지,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가가 낮아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소비가 많아질 것 같잖아. 안 그래. 소비도 낮아져. 왜 그러냐면 자,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사면은 붕어빵 1,000원 주고 하나 살 수 있는데 좀 기다리면 붕어빵 2개 살 수 있겠네. 좀 기다리면 3개도 살 수 있겠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없어. 그리고 투자도 안 해. 잘 안 해. 왜? 현금이 짱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누가 죽어나? 소상공인들도 죽어나는 거야.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좀 내리고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좀 줄이고 여기다 돈을 좀 풀어. 이제 좀 이 나라에다가 돈을 좀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나라에서 18조를 풀겠다. 플러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8조를 더 풀어주겠다. 왜냐면 그치, 18조 엄청난 거지. 왜냐면 나라도 알고 있는 거야. 어려워질 거를 알고 있는 거야, 나라도. 미리미리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거야. 지금 막 소상공인들 보면 죽어난다고 하잖아.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대. 이것 때문에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정부에서 18조 원을 평소보다 더 풀어가지고 민생 경제를 살겠다. 그거야. 나라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돈을 풀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걸 좀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가 두 개가 되잖아. 내가 설명했듯이 금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1분기 정도에서 2분기 사이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한 3월 정도 되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금리 지금 안 낮추면 안 되는 지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게 핵심 포인트야. 첫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이야. 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방에 있는 부동산 활성화 시키겠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주면 미분양도 그렇고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가뜩이나. 그런데 지방에는 더욱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지방 경제가 죽어나.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방 경제가 죽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부동산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중에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뭐냐? 종부세 완화야. 요거를 기존의 공시지가 3억인 거를 4억으로 올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이 3억 미만짜리 공시가 3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종부세 포함이 안 됐어요. 중과가 안 하다. 종부세 중과가 안 됐단 말이야. 이거를 4억까지 올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요 사이에 있던 부동산들 있잖아. 공시지가 3억에서 4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방에 많을 거 아니야. 얘네를 좀 더 살려가지고 투자 심리를 좀 올리겠다 지방에 있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과연 투자 심리가 살아날까? 라는 의문점은 있어.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야. 두 번째가 취득세 중과 해제.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는 취득세 중과 안 되잖아. 근데 요거를 지방에 한해서 2억 이하로 해주겠다. 요거야. 그러니까 공시지가 2억 이하, 지방 부동산은 2억 이하를 사면은 지방에 사면은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안 시키겠다. 취득세 면에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요거야. 근데 요걸로 인해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일까? 나는 아니라고 봐. 근데 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에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도 잘 없어요. 근데 법인은 갖고 있고 법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봐. 그리고 3번이 미분양 주택.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지금 1주택자야. 근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가 하나 더 샀어. 미분양 주택이어야 돼. 샀어. 그러면은 난 1세대 1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85제곱 이하. 취득가 6억 이하. 언제까지? 25년 말까지. 요거를 지켜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내가 1주택자가 사게 되면 그거 주택수에서 빼주고 나는 1세대 1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괜찮다는 거야 나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지방 부동산을 사고 팔지도 잘 않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없잖아. 근데 이 대목을 내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정부에서도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목이야. 양극화가 심해질 거를 이제 정부에서도 아니까 이 대목에서는 그럼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면 서울은 어떻게 돼? 더 살아. 그렇지. 그럼 서울 부동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야. 그러니까 얘네가 살아나기를 바라야 돼. 그러니까 지방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더 많은 거를 막 줘가지고 지방 부동산이 막 올라가기를 서울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보다 그게 좋다. 왜냐면 지방이 5억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얼마겠어? 무조건 10억 돼야 될 거 아니야. 지방이 10억이야. 서울은 20억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지방이 살아나면 서울은 더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방에 내가 부동산을 당장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방에도 지금 많은 인구가 살고 계시잖아. 그럼 그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면 서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고 지방 부동산이 현재 어려운 거로 인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를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지방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래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울이 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안 해도 서울은 비싼데 이거에서 지방까지 살리게 되면 서울은 더 비싸진다. 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막 지방을 가서 막 투자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이렇게. 자, 또 다른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그렇지. 중과 배제. 언제까지? 26년 5월. 26년 5월까지. 됐다. 근데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고 봐. 왜? 아니 중과 배제가 중과배제.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다. 왜냐면 자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고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지. 된다면 야권에서 대권을 잡을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야? 다주택자. 그렇지. 얘네가 다주택자를 아주 싫어해요. 얘는 때를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80페이지 중에 하나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라스트 찬스일 수 있다. 나는. 이때 못 팔면 5년 뒤에 팔든지 또 다시. 아무튼 나는 이게 한 2030년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 찬스일 수 있다라는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 자, 두 번째가 3기 신도시 25년 내 착공이야. 착공. 아, 산기 신도시. 25년 내 착공을 해가지고 1.2만 호를 네. 지역 착공을 해서 8천 호를 분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어디야? 저기 멀리 가고 대장. 하남, 인천, 그 다음에 과천, 안산, 고양, 뭐 이런 데야. 혹시 마찬가지로 서울이? 아니야, 서울은 없어. 그렇지만 뭐 서울에 근접지긴 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여기를 지금 1만 2천 호를 착공을 시키고 그래서 8천 호를 분양을 하겠다. 근데 여기가 지금 8사 기준 분양가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 분양가가 한 8억에서 9억 정도 분양가가. 그럼 이거 사람들이 분양을 받겠지? 그러면 적어도 여기가 시세가 10, 한 2, 13 이 정도는 갈 거란 말이야. 이거 분양 받으면 그러면 여기도 이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될 확률이 있잖아. 이 정도의 분양가를 때려버리면 주공사도 올라가지고 원래 한 6억 됐어. 근데 이 정도 오른단 말이야. 그럼 이 정도의 시세는 무조건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했어? 더 비싸죠. 더 비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있어요. 지금 신도시에 3만 호 택지를 신규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수도권에 3만 호 택지를 신규 발표하겠다. 새로 또 3만 호를 지을 수 있게 발표를 하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 너무 발표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이 계속 없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발표를 하겠다고 일단 요 내용에는 있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 발표만에 공급의 어떤 발표 보여주기에 급급한 게 아닐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 성장률이, 그래,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줄여서 GDP가 있고, GDP 성장률이 낮아져.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져.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 보면은 줄 도산하고 있단 말이야. 막 난리 버거지가 난다고 지금 하고 있지. 건설사들도 부진하단 말이야. 건설 부진. 하락론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하락론자들이 생각하기에 2025년에 요걸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고 그래서 계속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요거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늘 좋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해주면, 자, 요거 잠깐 지울게. 요거는 어차피 뭐 2014년도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2025년, 2024년까지 보자고. 그럼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왔어. 근데 2020년에 한 번 쭉 떨어졌어. 그다음에 한 번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요게 한 4%대야. 3% 후반. 여기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어. 이때 어떤 일이 터졌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쭉 낮아진 거야. 그래서 코로나를 좀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좀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어.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어? 2014년부터 보면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GDP가 이 부동산 가격하고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폭락을 가져오진 않더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가 낮아진다니까. 낮출 수밖에 없어. 소비자 물가지수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근데 이제 건설의 부진을 자꾸 들어. 하락론자들이. 여기 잠깐 내가 반박을 하자면 건설이 부진돼가지고 약간 지금 뭐 신동아 건설도 있고 롯데건설도 지금 말이 많고 해서 얘네가 만약에 줄도산을 한다고 쳐. 그러면 더 공급은 더욱 없어. 공급은 계속 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가뜩이나 나중에는 진짜 메이저급 건설사들만 남는 거야. 그럼 건설에 대한 경기가 안정되지. 메이저급만 남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가 부진하고 막 줄도산이 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약간 안 좋은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비 심리를 잠시 동안은 위축시킬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이 도산하면. 그리고 메이저 건설사 진짜 1급 건설사 탄탄한 데만 남다 보니까 나중에는 탄탄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락론자들은 이거를 들면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 걔네 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가뜩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다가 조금 떨어지면 그래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냐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2025년에는 금리를 결국에는 낮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CPI로 인해서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 작년에 태양건설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작년 어떻게 됐어? 이거부터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부동산에 대한 소비심리로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다. 그거는 뛰어내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GDP가 어떻게 된다고? GDP가 떨어져서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는 돈을 푼다. 자, CPI도
떨어져서 이게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가 막상 되진 않을지언정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 정책. 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양극화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3번.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태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진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태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서울은 더 더 오른다. 오른다. 오케이? 그리고 GDP랑 CPI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은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자 3기 신도시 25년에 착공을 해요. 지금 착공이 목표야. 그럼 얘 언제 지어져? 28년, 29년에 지어진단 말이야. 그것도 서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늘 서울에는 자 발표한 거에 따지면 서울에는 서울 공급은 여전히 없어. 또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이야.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막 지하철을 막 여기저기 뭐 GTX A, B, C, D 막 있고 막 서부선, 뭐 신안산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대장 홍대선 막 있잖아. 그걸 늘리려는 이유가 뭐야? 3기 신도 서울에는 지을 땅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경기도나 어디에서 오기 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지을 땅이 없다는 건 정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민간한테 지금 지하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좀 접근성을 늘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서울의 부동산은 계속 어떻게 될 확률이 많아? 그래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거야. 지금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가뜩이나 여기에서 금리까지 낮아지지. 그럼 금리가 내가 낮아질 확률이 언제라고 했어? 한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요게 한 3월에서 4월 정도란 말이야. 근데 막상 3월에서 4월에 금리가 낮아지고 현금이 풀릴 때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늘 그렇듯이 물건이 없어. 중상급지 위주로만 얘기하면 물건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중상급지 위주로 좀 싸게 나오는 거를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하는 거지. 오케이? 이게 2025년 경제방향 정책의 80페이지 되는 거를 쭉 한번 읽어본 결과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몇 개 없긴 해. 그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생각한 결과 요렇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내 결론이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배제가 언제까지라고? 20년? 5월까지란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확률이 있다. 그걸 단순히 한 줄로 딱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한 줄 딱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정말 마지막 찬스일 수가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마지막 찬스라는 걸 좀 알 거야.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해? 팔아. 그러면서 똘똘한 채가 다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 그러면 중상급지를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그렇지. 이때 사면 늙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바라본 결과 나는 2025년에는 큰 폭등을 가져오진 않겠지만 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니까 그 개형 사태는 내가 봤을 때 해결이 되리라고 봐. 진짜 안 되면 망이 나라. 되리라고 보고 어느 정도 그거 되고 그다음에 경제는 안 좋지만 부동산은 중상급지 위주로 상승할 확률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80페이지 되는 걸 읽어보고 확신을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